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전미주 단독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213-427-55관광, 40년 동안 이민 전문 변호사 213-480-7711 제임송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사 포커스 시간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주 기묘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동료와 나란히 걷고 가다가 잠시 신발끈을 묶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불과 5초 뒤에 고개를 들었는데 함께 같이 가고 있었던 이 동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단순히 길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힘이 개입해서 한 사람의 존재를 현실에서 삭제해 버린 걸까요? 지금 이 저녁은 이 믿기 힘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발칵 뒤집혀 있습니다. 자극적인 소문은 걷어내고 확인되어 있는 팩트 또 수사당국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거대한 국가적인 수수께끼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집중 조명할 사건은 바로 미국의 핵심 과학자 11명의 연쇄 미스터리 사망 실종 케이스가 됩니다. 최근에 백악관과 FBI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들을 개별이 아닌 단일 사안으로 묶어서 포괄적인 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찰 수준에서 별도의 단순 실종 아니면 원인 불명의 사망으로 처리되던 이 사건들을 연방정부에서 포괄적인 조사 한데 모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국가가 이 사건들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조직적인 타겟 범죄 혹은 국가 자산에 대한 탈취 시도로 공식화했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과정은 꽤나 드라마틱합니다. 시작은 공식 보도가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상의 소문들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미 접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소문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실종된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직원의 휴대전화가 길가에서 발견이 됐는데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공장 초기화되어 있었다는 의혹. 그리고 하이킹 중에 동료랑 불과 9m 거리에서 연기처럼 증발한 나사 과학자의 살해까지 인터넷상의 디지털 탐정들이 가장 주목한 인물은 프레디 스나이더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건 현장마다 이 이름이 그림자처럼 등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케이스들이 다 하나하나가 조각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조각 안에서의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았지만 하나로 묶어서 보면 분명 커넥션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된 것이었습니다. 개별 사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청부작전이다. 이 괴담 같은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사실 삽시간이라는 얘기도 조금은 좀 무색한 부분은 2022년부터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부터 미스테리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4년이라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은 걸린 셈이 되는 거죠. 이 잔혹한 타임라인이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시간을 우리가 4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발단은 2022년 6월 11일이었습니다. 알라바마주의 헌츠빌, 반중력 기술과 특수 물리학을 연구하던 천재과학자 에이미 에스크리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시에 당국은 자살로 종결을 지었지만 그녀가 생전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 뒤늦게 화제가 됩니다. 누군가 내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울먹이며 고백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과학자가 연구하고 있었던 분야는 반중력 기술 그리고 특수 물리학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Anti-gravity, 반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을 anti, 무시하는 기술인 거죠.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중력을 없애거나 그 반대로 밀어내는 힘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연료나 엔진 없이 비행체가 공중에 둥둥 떠 있거나 빛처럼 빠른 속도로 방향을 휙휙 꺾으며 날아가는 그야말로 SF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UFO가 비행하는 원리로 거론이 되는 게 바로 반중력 이론입니다. 그리고 특수물리학이라는 걸 공부한 연구원입니다. 특수물리학, 마법 같은 물질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일반적인 물리법칙, 액체, 고체, 기체 뭐 이런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나 에너지가 전혀 없는 곳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영점 에너지 같은 분야죠. SF 영화 속에서의 공간 이동, 그 워프 항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을 현실화하려는 학문이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런 학문을 연구하던 연구원이었는데 이 기술들이 완성이 되면 인류의 에너지와 이동수단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국가 간의 군사적인 균형이 단숨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국가의 감시와 보호를 동시에 받고 있는 인물들이 됩니다. 이 과학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국가의 자산으로만 보면 이 한 사람이 수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연구들을 다들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2022년 6월에 자살로 이 케이스가 시작이 됐지만 이 사람이 연구했던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이언맨의 아크 원자로나 UFO에서의 비행 원리를 연구하는 현실판 토니 스타크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사건이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케이스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나사 JPL입니다. JPL 연구소 파사디나에 있죠. 이 파사디나에 있는 베테랑 연구 과학자인 마이클 힉스와 프랭크 마이월드가 잇따라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에 하이킹 중이던 모니카 레자 이사가 증발하듯이 사라지면서 인터넷에서 해시태그 Missing Scientist가 폭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됩니다. 흩어져 있던 점들이 거대한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라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그리고 로스 알라마스 국립연구소, 또 핵무기 제조시설,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깊숙한 안보의 기밀을 다루는 국가에서 수억 달러를 들어서 보호를 해야 되는 인적 자산들이었습니다. 일단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인 JPL만 봐도 파사디나에 있는 지구 밖을 설계하는 외계인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죠. 나사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화성에 로봇을 보내고 우주 탐사선을 만드는 곳, 인터넷에서는 진짜 UFO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류 최고의 우주 기술이 집결된 곳이 바로 이 JPL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도 인류 최강의 창을 만드는 비밀기지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라는 작품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펜하이머의 배경이 된 바로 그곳입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든 곳, 지금도 미국의 핵무기 설계와 국가 안보의 가장 깊은 기밀을 책임지는 곳이라서 지구상에서 가장 보안이 삼엄한 장소 중에 하나인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 과학자도 있고, 또 핵무기 제조시설, 국가의 최종 병기를 조립하는 공장이죠. 연구소에서 만약에 이 로스 알라모스에서 설계도를 그린 것이라면 이것을 실제로
핵무기 부품을 만들고 관리하고 핵무기라는 것도 이게 만들고 나면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계속해서 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실전으로 만들고 있는 국가 최종 병기를 조립하는 공장에 있는 연구원들. 미국의 핵주먹이 녹슬지 않게 유지하는 곳이라서 여기에서의 직원이 사라졌다는 건 국가 안보의 금고 열쇠가 사라진 것과 맞먹는 사건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JPL의 우주의 신비를 풀고 또 무시무시한 그 힘을 설계하는 로스알라모스의 국립연구소, 또 최종 병기 제조시설인 핵무기 제조시설까지 관리하는 국가의 심장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2월에 공군연구소의 맥캐슬랜드 소장까지 실종이 되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직접 기자들 앞에서 시한을 정하고 열흘 안에 이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이죠.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한을 두고 조사를 지시했다는 건 이 사안이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이 됩니다. 왜 하필 우주와 핵 그리고 금기된 기술을 연구하던 이들이 사라진 건지, 그리고 FBI가 추적 중인 그 연결고리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1명의 과학자 리스트, 그중에서도 FBI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그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모니카 레자 실종 사건. 하이킹 좋아하시죠? 탁 트인 산길에서 바로 앞 사람과 불과 9m, 그러니까 성인 남성 보폭으로는 한 12보, 13보 정도의 거리? 그런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걷고 있다가 모니카 레자가 딱 그랬다고 합니다.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바로 뒤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신발끈 매고 다시 돌아봤는데 불과 몇 초 정도죠. 5에서 한 10초 정도. 우리가 신발끈 묶을 때 그 초수 얼마나 그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순간 그녀가 문자 그대로 눈앞에서 그냥 순삭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사람이 없어지려면 뭔가 뭐 사고가 나고 이러면 막 소리가 나고 외마디 비명 소리가 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몸을 숨길 나무도 없었고요. 낭떠러지도 없었고, 수백 명의 구조대와 드론이 투입이 됐지만 머리카락 한 올 발견되지 않은 채 실종됩니다. 수사당국이 당황한 것은 그녀가 단순한 등산객이 아니었고 JPL에서 로켓의 핵심 재료를 개발하던 이사였습니다. 국가가 수억 달러의 가치를 매긴 그녀의 머릿속의 지식이 산속에서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닌 게, 하나의 소름 끼치는 공통점은 바로 디지털 흔적의 말소입니다. 실종된 과학자 멜리사 카시아스, 또 스티븐 가르시아의 사례를 보면 이들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는데 기기가 마치 공장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것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가 된 것이죠. 설정을 들어가서 비밀번호 치고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폰이 누군가 원격으로 혹은 강제로 단 몇 초 만에 모든 데이터를 지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단순 가출이나 사고라면 왜 전화기를 초기화해야 했을까요? 무엇을 감추려 한 것이었을까요? 이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인류 최강의 창을 설계하는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핵심 행정요원인 멜리사 카시아스의 경우도, 행정직원이 뭐 그렇게 대단해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멜리사 카시아스의 경우는 연구소 내에서의 고위급 과학자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지, 또 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모두 꿰고 있던 인물입니다. 국가 기밀의 길목을 지키던 행정 사람이 핸드폰이 통째로 비워진 채 이 핸드폰이 고속도로에서 발견이 됐다? 이것은 정보의 통로가 통째로 끊겼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븐 가르시아의 경우는 직장이 더 구체적입니다. 캔사스 시티에 있는 국가안보 캠퍼스의 계약업체 직원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명확하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들이 그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스티븐 가르시아. 핵주먹이 실제 발사될 수 있게 유지하는 실무자였던 거죠. 근데 이 스티븐 가르시아의 경우는 집을 나설 때 권총 한 자루만 가지고 나갔는데 도보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미싱입니다. 핵무기 무기고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스스로 자취를 감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를 데려간 걸까요? 9m 뒤에서 증발한 JPL의 로켓 재료 전문가 모니카 레자, 핵기밀의 통로였던 로스알라모스의 직원인 멜리사 카시아스, 그리고 핵무기 유지보수의 실무자인 스티븐 가르시아. 이들은 모두 미국의 국방력과 우주기술이라는 거대한 시계의 핵심 톱니바퀴들입니다. 누군가 이 톱니바퀴들을 하나씩 빼내고 있다면 그 시계는 결국 멈추게 되겠죠. FBI가 단순 사고라고 보고서를 집어던지고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실종이 아니라 국가기밀 자산의 도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이들이 죽기 전 아니면 미싱되기 전에 연구했던 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반중력, 특수물리학, 이런 위험한 단어들 속에 숨겨진 진실, 실종된 천재들의 면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묘한 공통분모 하나가 사라지거나 사망한 이들이 생전에 매달렸던 연구 주제가 놀라울 정도로 겹치고 또 이름도 생소한 앞서 잠깐 전해드렸던 반중력 기술이나 특수 물리학 이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언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니 스타크 그 가슴에서 빛나는 아크 원자로 있죠. 그게 중력을 무시하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이 마법 같은 일들을 현실로 만드는 학문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고, 지구가 우리를 담기고 있는 이 중력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반중력의 기술, 거기에 특수 물리학인 암흑 물질로 무한한 에너지를 뽑아내거나 공간을 접어서 이동하는 워프 이동 같은 걸 연구하는 연구원이 문제가 된 것이었고, 말 그대로 인류의 문명을 천지개벽시킬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이 마법 같은 기술이 완성이 되는 순간에 지구상의 모든 군사적인 균형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소리 없이 나타나서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비행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 방위력, 핵무기 이런 이 생각의 범주를 뛰어넘는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 또 핵 억제력,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국가의 가장 삼엄한 보호를 받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에 가장 먼저 사망한 과학자인 에이미 에스크리치의 기록을 보면 사망 전에 울먹인 그 영상의 모습, 내 연구를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다. 누군가 이 기술이 세상에 나오질 원치 않거나 혹은 자신들만이 독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울부짖음으로 결국은 자살이라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생이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연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학자들의 죽음이 그저 자살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에 외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에서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FBI는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연구했던 데이터는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사람은 죽고 또 일부는 사라졌어요. 여전히 미싱이에요.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 데이터까지 깨끗하게 증발했다면 이것은 단순 사고가 아니고 기술 탈취 혹은 지식의 암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적대 국가의 스파이 작전일까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시한을 못 박아 가면서까지도 중대한 사항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이제 명확해집니다. 단순히 실종된 사람을 찾는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
인류의 다음 단계를 결정지을 금단의 열쇠를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찾아내려는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 비극의 현장에 남겨져 있는 이름, 그런데 그 중에서 괴인 프레디 스나이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 걸까요? 지금 이 사건의 배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FBI의 긴급 수사 상황까지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1명의 과학자가 지금까지는 이제 사라지거나 죽었고 이런 그 케이스들을 미스테리 속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실존하는 악역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프레디 스나이더입니다. 29세의 청년이고요. 이 인물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건은 우리 기억 속에도 있는 작년 말 미국의 동부 끝자락 매사추세츠에서 시작이 됩니다. 2025년 12월 저도 이 케이스를 뉴스로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MIT의 천재 물리학자 누노 로레이오가 교수가 자신의 집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합니다. 바로 이 로레이오 교수는 핵융합과 플라즈마 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집에 귀가를 하다가 총을 맞고 사망을 했죠. 쉽게 말해서 그 교수가 연구했던 건 태양처럼 무한한 에너지를 지구에서 만들어내려는 인류의 꿈을 설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현장에서 용의자 프레디 스나이더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됩니다. 당시에 로레이로 교수 사건과 연루된 정황이 포착이 되었고 심지어 그 무렵에 다들 기억하십니다. 브라운 총격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총격 사건과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프레디 스나이더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12월 20일에 아주 기묘한 석방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2월 20일에 팜데일에서 총기를 소지한 채 발견돼서 체포가 된 거죠. 그리고 불과 사흘 뒤인 23일에 이유 불명으로 혐의가 기각되면서 보석금도 없이 풀려났습니다. 이 대목이 배후의 세력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디 스나이더가 누노 로레이로 교수를 용의자로 지목이 됐지만 용의자로 지목되고도 혐의 없음으로 보석금도 없이 그냥 풀려난 겁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12월에 케이스가 있었죠. 사건이. 이 MIT 교수가 사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뒤인 2026년 2월에 반대편인 서부 캘리포니아 사막마을에서 다시 그가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의 차를 강제로 빼앗아 몰고 가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인 캘테크의 천문학자 칼 그릴마이어 박사를 집 앞마당에서 총을 쏴서 사망하게 됩니다. 칼 그릴마이어가. 새벽 6시에 이 칼 그릴마이어가 연구했던 건 암흑물질이나 외계 행성 연구에 바쳤던 67세의 노학자인데 이 노학자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프레디 스나이더가 쏜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석방 직후 12월 28일인데 그가 사실 석방하고 나서 23일에 석방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8일에 칼 그릴마이어 박사 집에서 무단 침입한 혐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2월부터 이미 특정 타겟을 이 프레디라는 사람은 타겟을 정해놓고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었던 거고 2월에 이 노 과학자를 결국은 총으로 사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동부에서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면 MIT의 누노 로레이오 교수가 사망한 것도 바로 이 시기, 그리고 여기에서 불과 2달 후에 칼 그릴마이어라는 노 교수까지도 캘테크에 있는 천문학자, 이 교수도 또 사망하게 되고 결국 이 인물이 종횡무진하면서 동부 서부를 다니면서 한 사람에 의해서 타겟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수사 권위자인 폭스 뉴스에 출연한 랜디 서튼 전 부소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29세 청년이 동부의 핵융합 전문가 사건, 또 서부에서의 암흑물질 전문가 사건에 동시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도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와서 2월에 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 이게 정말 다 개별적인 케이스고 우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랜디 서튼 전 부소장이 폭스에 나와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30년 넘게 현장을 누빈 베테랑 수사관이 말한 것에 의하면, 수사관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고 특히 국가 안보의 핵심 인재들이 연달아 희생될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지점은 랜디 서튼 부소장이 지적하고 있었던 건 동시다발성 그리고 무작위성입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린 부분이지만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시간을 전부 다 보면 전국 각지 또 서로 다른 주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라 초기에는 지역 경찰들이 각자 조사를 했죠. 하지만 그 점들, 하나하나의 점들로만 있었지만 그것을 선으로 연결했을 땐 공통된 보안 등급 또 연구 분야, 이게 공통점을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고, 설튼은 강조합니다. FBI가 이 사건을 포괄적인 조사로 격상한 것은 연방정부가 이 사건들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한 착수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었고, 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을 랜디 서튼 부소장이 좀 지적한 건 뭐냐면 바로 victimology입니다. 즉 피해자 학이 됩니다. 사라진 11명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들은 미국의 핵을 관리하고 우주의 비밀을 풀면서 인류의 에너지를 혁명적으로 바꿀 금기된 기술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서튼 부소장은 경고하는 거죠. 만약에 프레디 스나이더 같은 인물이 단순한 단독범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풀려난 거고 조종받았던 체스판 위의 말이었다면 그것은 범죄를 넘어선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과학자 11명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좀 지켜본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었나요? 혹시 영화 같은 음모론이나 미지의 배우를 먼저 떠올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팩트의 끝에서 마주하고 있는 건 화려한 음모론보다도 훨씬 더 차갑고 뼈아픈 현실적인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랜디 서튼이 폭스에서 강조했듯이 이 사건의 핵심은 우연이냐 아니냐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이 핵심은 국가 안보 시스템의 구멍입니다. 수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천재 과학자들이 지역 경찰의 수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의 정보 공유 체계가 이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했었다는 행정적인 공백이야말로 우리가 직시해야 될 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번 조사를 포괄적인 조사로 격상시킨 이유도 명확합니다. 더 이상 인재의 실종을 개인의 사고로 치부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없다는 뒤늦은 자각이자 국가 안보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돌멩이도 남기지 않고 뒤집어서 그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자존심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담긴 그 금단의 기술들 과연 안전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백악관이 내놓게 될 그 진실의 보고서 업데이트되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전미주 단독,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213-427-5500, 3호관광, 40년 동안 이민 전문 변호사, 213-480-7711, 제임송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